결혼한 지 2년 만에 아이를 임신했다는 김 씨. 하지만 심한 입덧의 시기도 지나고 안정기에 접어들 무렵 갑자기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에 심각한 우울증은 물론 갑상샘 항진증까지 걸린 김 씨는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몸과 마음을 추스르느라 직장을 휴직해야만 했고 1년이 지나서야 복직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김 씨가 복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직장을 그만둔 남편. 곧 새 직장을 구한다던 남편은 좀처럼 일을 구하지 않았고 김 씨가 1년 휴직을 했으니 자신도 공평하게 1년 동안은 일을 하지 않고 쉬겠다는 겁니다. 공평을 주장하며 억지를 부리는 남편과 함께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예, 자 오늘 이 사연에 대해서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 좀 많은 의견 좀 채팅창에 올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이 아내 김 씨가 휴직을 한 건 건강 문제로 아이를 이렇게 사산한 이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 아닌가 싶은데 남편은 이제 자기가 어떤 직장 문제로 관둔 거를 너는 그때 쉬었고 나도 이렇게 해서 쉬겠다. 이 공평하게 하자. 이런 주장을 글쎄요. 이걸 그렇게 같은 선상에서 놓고 봐야 될 일인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입덧이 심했던 임신 초기에도 김 씨는 꿋꿋하게 직장을 다녔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4개월에 접어들면서 입덧이 사라졌고 출산 예정일 3주 전까지도 일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아이가 유산되면서 어쩔 수 없이 휴직을 선택하게 된 건데요. 그런 김 씨에게 남편은 공평하게를 외치면서 자신도 휴직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남편의 태도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김 씨의 고민.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예. 자, 일단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딱 이 정도만 듣고도 이미 결론을 내리셨어요. 끝났어. 설득이 안 됩니다. 이미 입장이 있으세요, 지금. 자, 어쩌다가 아이를 잃은 겁니까? 네, 이유를 알 수 없는 심정지 때문이었습니다. 이 김 씨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임신 기간 내내 아이도 엄마도 별다른 문제 없이 이렇게 보내면서 모든 검사를 무사히 통과했기 때문에 건강하게 출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아이가 잘못돼 버렸습니다. 예. 자, 이제 제 지인 중에서도 그 아이가 한참 다 컸다가 탯줄이 목에 감기면서 진짜 죽은 아이를 그냥 진짜 이렇게 꺼낸 경우가 있었는데 정신적으로도 힘들지만 몸도 크게 그러면 데미지가 좀 있지 않나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이 자연 분만으로 아이를 자연스럽게 또 난 것도 아니고 이 아이가 이제 28주 차에 유산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중기를 넘어갔기 때문에 몸은 이미 아이를 낳을 준비를 마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억지로 아이를 이제 유도 분만으로 꺼내게 됐고 그리고 이제 몸이 당연히 그러니까 안 좋았는데 또 이런 수술을 마치고 나자마자 아이 장례를 또 치러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태동도 많이 느낀 상태였기 때문에 심적으로도 너무 타격이 커서 우울증도 왔고 그다음에 또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몸이 다 준비된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에 약을 먹고 단유를 했어야 했고 사실 여성으로서는 가장 힘든 경험을 겪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지금 당장 얘기하셨잖아요. 네. 우울증 왔다고. 그렇죠. 아이를 지키지 못했던 그 죄책감, 심각한 우울증이 왔는데 그 직후에 임신했을 때 많이 이제 온다고 합니다. 갑상샘 항진증을 좀 겪었던 걸로 봅니다. 우울증하고 이 또 갑상샘 항진증 두 가지 병이 지금 같이 오다 보니까 상당히 몸과 마음이 좀 많이 힘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직이 더 어려워져서 1년간 또 휴직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 아내 같은 경우 남편의 어떤 공평을 좋아하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생활비는 동시에 같이 내는 걸로 했었고 또 이 부모님이 그래도 좀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친정 부모님이. 그래서 예금 통장도 해지하고 부모님이 오히려 좀 더 많이 도와주다 보니까 이 둘이 돈 벌 때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이 생활비를 분담하자라는 것 때문에 이 휴직 중에도 유산의 어떤 휴직 중에도 자기가 적금까지 했던 걸 깨면서까지 생활비를 함께 부담을 했다는 건데 지금 노현수님이 야 내용 더 들을 것도 없어 그냥 이건. 네, 그건 좀만 더 들어보세요.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또 남편이 또 초기에는 그렇게 못하진 않았어요. 아까 공평 빼고
일단 본인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본인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인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럴 때 남자들이 가장 난감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지? 아하. 괜히 너무 나서서 막 위로하는 그걸 하려다가 또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에 좀 이 남편이 좀 난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까지 막 슬픈 기색 보이고 우울해하고 하면 이 아내가 더 힘들어할까 봐 오히려 좀 씩씩한 척하며 버텼다고 하고 그게 이제 본인이 남편으로서 최고의 위로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도 조금씩 이제 일상을 회복해 나가고 다시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겠다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남편 상태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자, 그럼 이 부인 김 씨. 김 씨는 어떻게 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을 했습니까? 네, 뭐 어쨌든 남편이 뭐 공평 거리기는 하지만 아이를 잃었을 때 똑같이 이제 슬퍼해주면서 위로해주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니까 이 아내도 생각이 깊으신 분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남편도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상황에서 내가 힘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음식도 잘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병원 치료도 많이 가고 또 1년 동안 이제 휴직을 했잖아요. 이제 휴직을 하면서 집에서 마음 쉬면서 이제 남편이 퇴근할 때가 되면 또 음식도 맛있게 차려서 맞이해주고 어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회복을 해나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서로 다시 이제 아이 잘 가져보자 이렇게 타협도 된 상태고요. 그리고 또 시간도 있다 보니까 주말에는 또 이 부부만의 여행을 즐기기도 하였고 영화도 많이 보고 그래서 마치 이제 신혼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도 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아 정말 경제적으로 여유만 있다면 당신이 회사를 안 돌아가도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부인 김 씨는 결국 이렇게 잘 극복을 해서 회사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런데 남편은 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둔 겁니까? 네, 김 씨가 복직한 지 2달째 되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자기가 휴직하겠다고 말을 꺼낸 건데요. 갑작스럽게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데다가 그 새 부서의 상사와 이게 마음에 아하. 안 맞는지 사사건건 부딪힌다는 겁니다. 아. 김 씨가 남편의 이직에 동의를 해줬고 그러니까 남편은 바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는데요. 이 퇴직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새 직장을 알아보겠다고 말은 하는데 이 김 씨는 이게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좋은 직장을 구하라고 이렇게 지지를 해줬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박 변호사님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이런 직장 생활에 이런 비애 모르시죠? 아니요, 군법무관 오래 했습니다. 아, 10년 진짜? 넘게 했습니다. 예. 아니 생활 진짜 알죠? 상사 잘못 만나면 네. 진짜 사표를 계속 품에 안고 다니는 아, 고통스럽습니다, 진짜. 어. 뭐 저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되게 싫죠. 되게 싫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뭐 그만두는 직장인들 거의 없는데요. 하여튼 아니 이분은 그만둘 때 그만뒀어요. 그만두더라도 예. 갈 때를 정해놓고 그만둬야지. 그렇죠. 대부분 다 뒤를 생각하고 뭘 하는데 사표 들고 갔다가도 그냥 안 쓰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좀 걱정스러운 게 퇴사한 다음에 2달이 지난 이후도 다른 직장을 구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그러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집에서 어떤 걸 하냐? 뭘 하겠어요? 자기 뭐 취업 소개 쓰겠습니까? 아닙니다. 집에서 지금 지금 나오죠. 저 고기 같은 거 뭐 배달음 시켜 먹고 저 좋다고 먹고 안 치웁니다. 안 치우고 지금 개 나오죠. 반려견 아이고. 배설물도 안 치우고요. 에헤, 참. 하루 종일 게임하고 TV만 보고 있으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상당히 화가 나는데 근데 나도 좀 공평하게 좀 놀아보자. 아 일어나서 먹어. 아이고 왜 누워서 먹어? 예, 그랬다고 합니다. 예. 아, 백 변호사님 이거 좀 집안일 같은 거 좀 잘하고 좀 그랬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주 묘한 공평 프레임을 가지고 이 아내한테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나 열심히 일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좀 쉽게. 아니 그리고 나 회사 그만둘 때 저거 좀 푹 쉬라면서 왜 지금 와서 뭐라 그러냐. 아니 그리고 내가 당신 1년 육아휴직할 동안 싫은 소리 한마디 한 적 있냐. 근데 왜 나한테 지금 싫은 소리 해. 이것도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게 공평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좀 이상해요. 이제 아내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저러고 있어요. 조금 저러? 좀 집안일도 좀 하지. 아니, 당시 퇴근하고 나서부터 집안일을 공평하게 해야지. 여기서도 공평입니다. 그러니까 강아지 표정도 안 좋아요. 자기 혼자 집에 있는데 일을 하고 집안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공평하지 않으니 당시 퇴근하면 그때부터 집안일을 공평하게 같이 해야 된다. 퇴근하면. 네. 퇴근 전에 나 가만히 있는 거고 집안일은 자기가 이렇게 어질러 놓은 거는 집안일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리고 당신 1년 육아휴직 했잖아. 공평하게 하려면 나도 1년 쉬어야지.
라는 주장까지 하게 된 겁니다. 야, 소장님 이러면은 이 아내 김 씨의 배신감이 정말 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그 1년하고 이 1년이 비교가 안 되죠. 아내의 1년은 아이를 가졌다가 중기 유산을 해서 몸도 마음도 정말 황폐화됐던 정말 아픈 시기였죠.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서 잠깐 쉰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몸도 마음도 아프니까 쉴 수밖에 없었는데 당신이 쉰 거랑 내가 쉬는 거랑 뭐가 틀려 공평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 오만정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아내도 정말 이 공평 들을 때마다 너무나 숨 막히고 이렇다면 난 이혼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제 그 남편 역시도 저도 이제 같이 직장 생활하는 입장에서 직장 생활에 따른 어떤 스트레스 뭐 그런 게 있으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질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직장 생활 스트레스는 맞벌이였으니까 부인도 똑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전혀 공평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이게 원래 옛날에는 평등이나 공평이나 그냥 형식적으로 다 똑같이 하는 걸 평등이나 공평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박수정 얘기한 것처럼 아내가 1년을 육아휴직을 휴직을 했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똑같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똑같다고 하면 같이 살기 힘들죠. 소장님. 네.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쉬는 맛을 들어버리면 네. 이게 진짜 대책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 남편이 일단은 굉장히 얄미워요. 이 말하는 공평거리는 게 굉장히 얄미운데 근데 이 남편이 과연 공평하게 너도 쉬었으니까 나도 쉬자라는 게 정말 이 휴식의 목적이냐 그거보다는 지금 그래서 얘기하신 대로 맨 처음에는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본인도 못 견디니까 쉰 건데 쉬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막 배달 음식 시켜 먹고 TV 하루 종일 볼 수 있고 뭐 그냥 집에서 누워 있을 수 있고 이러니까 너무 쉬다 보니까 좋고 회사 가기 싫으니까 이제 그걸 우기다 보니까 당신도 쉬었잖아 막 이렇게 되면서 싸움이 커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아내의 육아휴직 기간만큼 동등하게 공평하게 쉬겠다는 남편. 이혼 사유 되나요? 저는 아직 이혼 사연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남자랑은 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아니 이건 이 정도면 헤어져야 돼. 인기 관리 너무- 아니 그게 아니고 전 다른 거 다 오케이. 좀 전에 지금 말씀하셨던 사모님 것처럼 모신다고 지금 안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다른 거보다 아까 저 화면이 너무 세게 왔어요. 혼자 이렇게 배 깔고 누워가지고 시켜 먹고 좀- 아내가 들어오면 그때 생활비 이제 집안일 시작. 그건 공평이 아니에요. 자기가 먹고 자기가 치워야지. 그리고 저런 것을 계속 공평을 내세우다 보면 이 아내 저 스트레스 받아서 살겠어요? 저 남편이 고칠 생각 없이 아직도 계속 공평을 요구한다면 공평 같지 않은 공평을 요구하는 저 그림 보세요 저거. 잘도 계속 클로즈업 잘 해주시는데 그런 정도라면은 같이 살기 힘들죠. 저희 남편이 변하지 않으면. 예. 자, 박 변호사님 법적인 거 별로 관심 없고요. 아니, 예. 관심 없습니다. 법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예. 그냥 그 인생 선배 입장에서 그만 먹어라.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아니, 그거 싶습니다. 말고. 하고 싶습니다. 어. 뭐 저도 사실 이 이혼 사유로 보기엔 좀 어려워요. 이 단계에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막 이혼을 지금 당장 하는 거는 글쎄요. 뭐 한 2달 먹는 거는 좋아요. 계속 먹으면 힘들어지는 걸 그런 위기가 올 겁니다. 정말 못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나. 참 그 공평도 아닐 뿐더러 참 좀 게으르고 그냥 핑계 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법률 얘기는 뭐 할 건 아니지만 정신 좀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속되고 이제 아내가 계속 문제 제기하는데도 안 되면 그때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계속 저런 식으로 1년 먹고 놀고 저 카머 내년은 이혼 혼자 됩니다. 살아야 돼요. 아, 내년은 예, 혼자 살아야지. 알겠습니다. 자, 만약에 저 부부가 우리 소장님한테 와서 상담을 받는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세요? 네. 남편분 공평하시면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공평하게 반반씩 하자라는 거가 모토로 세워져 있으면 어떤 부부가 살 수 있겠어요. 경제적으로 어떻게 딱딱 50대 50으로 내고 아이를 키우는데 그럼 엄마 50, 아빠 50 딱 할 수도 없고요. 집안일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라는 프레임으로는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지치실 거예요. 그래서 공평 프레임은 이제는 깨트리셔라. 그것은 부부 사이에서 있어야 될 프레임.
프레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또 아내의 상처가 아직 여전히 많이 남아 있으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도 남편이 좀 맞아요.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 이미 시작 때부터 결론을 다 내려놓으셨지만 그래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금 변호사님들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막 백변님 정답, 뭐 박 변호사님 말씀 맞다 이렇게 다 지지를 아니, 보내주시고 두 분이 약간 좀 여성표를 의식하는 아니에요. 요거는 정말 저희 전 게으른 사람 싫어합니다. 아, 진짜? 예, 정말 싫어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정규범님은 같이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서 이렇게 갑갑한 사람, 나 같으면 무조건 이혼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철없고 미래가 없는 사람과는 살지 말고 이혼해야 한다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